보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게 지금 포천의 현황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석탄 발전소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한 1년 동안 그래도 석탄 발전소 저지 운동을 하셨던 후보님을 모시고 이렇게 포천 시민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계셨던 그 궁금한 점이나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후보님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진짜 설 명절 끝나고 가고 싶을 텐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포천에 지금 뭐 여러 언론도 나왔지만은 가장 문제는 석탄 발전소에 대한 우리 그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지만은 많은 분들이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신 분도 많지만은 이 석탄 발전소가 그 얼마나 포천에 포천 미래에 해가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그래서 1년 동안 시위도 해왔고 서명 운동도 했지만은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돼서 나왔고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세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석탄 발전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막을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또 마침 또 이렇게 또 관심 가진 분들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자 이렇게 오셨으니까 오늘 석탄 발전소에 대한 궁금한 점, 또 앞으로에 대한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벽의 없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도 뭐 하기 좀 그렇고요. 각자 이렇게 석탄 발전소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들, 궁금했던 거, 석탄 발전소가 들어오면은 포천이 어떻게 변하느냐. 가장 뭐 문제가 그런 거겠죠. 석탄 발전소가 과연 포천에 얼마큼 문제가 될 거고 어떻게 나쁠 것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또 대안이 또 나올 거니까 그렇게 또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은 뭐 보니까 그 주민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한 면에 발전소가 이렇게 3개씩 한 시에 한 시에 발전소가 이렇게 3개씩 생기는 게 원래 있었느냐라고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포천이 이거 보여주는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포천이 한 20년 동안 다른 타 지역의 어떤 발전에 비해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포천이 정체되고 인구도 16만까지 갔다가 작년 2015년 기준으로 15만 5천으로 줄었어요. 내년 이렇게 줄고 있는 게 유독 포천만이 어떻게 그 다른 양주나 남양주에 그 발전되는 거에 같이 가지 못할 망정 거꾸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또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실망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듣고 그러지만은 또 포천이 포천시에 지금 뭐 신북면 그 계류리 창주면 추동리 그게 또 그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2기가 지금 건설됐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반경 5, 6km 떨어진 신북면에 또 하나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 시에서. 그래서 한 시에 적어도 반경 10km 내에 발전소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까지 되면 3개가 건설되는데 이게 보면은 뭐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 포천에 그걸 한다는 거는 포천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포천이 무슨 쓰레기만 받는 데냐 막말로 정말 그 산업단지도 정말 뭐 고용이 많고 환경도 좀 좋아지고 고용도 창출돼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시민들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닌 오염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을 폐해시키는 그런 산업만 어떻게 포천에 들어오고 발전소 3개도 모자라서 그런까지 들어와 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 시민들이 아주 그냥 뭐 어떤 분들은 화가 나가서는 막 성토를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저도 포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 또 정말 포천 시민이 정말 고용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유치돼야지 뭐 오염이 발생되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고용이 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외국인을 따로 저기 하는 건 아닌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포천 시민이 정작 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그게 이제 포천의 현실이라 저도 그거를 바꾸고자 새롭게 또 희망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상가를 갖고 계시더라고. 주권있게 저는 또 장사도 하고 있지만 또 환경은 주요 심각하기 때문에 주부들이 석탄 발전소가 생기면은 어떤 점이 제일 이 환경에 문제가 되는지 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은 해요. 예. 실상 이렇게 자세히 피부로 아직 못 느끼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온실가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로다가 이제 지구가 자꾸 온난화돼가지고서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농작물도 축소되고 사람도 환경이 자꾸 좀 나빠지고 그 석탄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그 초미세먼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황사라고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에서 이제 그 황사가 와서 이제 그 원인이 가장 크다 그러는데 그 50%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황사가 그 미세먼지 그 대기가 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천에 그 석탄 화력발전소는 포천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지금 보통 화력발전소는 바닷가에 많이 있거든요. 바닷가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서 많은 데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대기오염이 좀 저감될 수가 있죠. 이제 내륙보다는. 근데 포천은 아시다시피 그 바닷가에서 1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륙 분지형입니다. 이게 산천이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에서 대기오염이 나빠지면은 이건 딴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이제 여기서 그냥 내려앉아서 그냥 포천에 이제 사신 분들이 그 피해를 받고 여기에 농작물, 식물 다 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다가 그 석탄 화력발전소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고 또한 이 석탄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석탄도 이제 무연탄과 유연탄이 있어요. 그 연기가 나는 거, 안 나는 거. 근데 우리나라의 석탄은 다 무연탄입니다. 근데 무연탄은 열량이 좀 작아요. 한번 이렇게 떼면은 그 열량이 작기 때문에 유연탄을 씁니다. 그 유연탄은 100%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수입하려면은 그 배로다가 몇만 톤을 이제 싣고 와서 바닷가에서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저 보령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로 해서 이제 그 발전소로 들어가서 그 석탄을 놓고 그거를 떼서 이제 화력발전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도 지금 그 컨테이너로 들어가는 그 관 밑에도 석탄이 돼가지고서는 그 바닷가로 들어가면은 1m 이상 석탄 가루가 쌓여 있어가지고 해저류나 그 어류들이 좀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포천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열차도 없어요. 그러면 오로지 트럭으로 이제 싣고 와야 돼요. 그럼 인천이나 저 평택항에서 매일 200대가 싣고 들어와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그게 고속도로를 타고서 여기 포천을 거쳐서 내리고 또 타고 나오면 3분의 1이 좀 남습니다. 그 재가. 그 재 또한 그걸 갖고선 또 버려야 돼요. 그럼 그 과정도 지금 석탄이 분진이 되고 이 태우면서 그 미세먼지도 분진이 되다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진짜 막 팍 저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미세먼지는 차곡차곡 쌓여가요. 그럼 이제 10년 뒤 지나면은 반경 5km 내에 있는 식물들이 서서히 이제 고사를 하고 이제 죽어가고 또 농작물도 피해가 되고 사람도 이제 뭐 피해 이제 대해서는 그게 눈에 당장 예를 들어 뭐 전쟁처럼 한번 탁 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제 딱 느낌이 오는데 이게 표가 안 나면서 아주 그래서 말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예, 앉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포천 시민들이 그 질의를 당하는 쪽에서 볼 때
뭐 생활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건강, 또 재산권, 뭐 그야말로 진짜 그 여기가 공해가 가득한 도시가 되면 뭐 그냥 흔한 말로 집값도 떨어지고 땅값도 떨어지고 그야말로 청정 포천이라는 이미지는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시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의 어떤 그 건강권, 생활권, 재산권 정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포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그것도 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추진하는 사람들은 기업이에요, 대기업, GSE나 그리고 또 시청.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연초에도 이제 처음에 그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석탄 발전소가 환경에 좋다. 뭐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여론을 찾아내서 또 홍보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 댓글 보면서만 알고 예. 그런 이제 부분들이 어떻든 이제 시민들이 그러다 보면 또 거기를 또 이런 시민들 그걸 또 많이 믿어요. 믿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석탄 발전소가 그 환경에 좋지 않은 부분은 이제 묻어두고 뭐 괜찮다. 지금 이제 심평리가 지금 너무 오염이 크니까 그걸 막 또 저감시키고 싶다 하는데 저는 그거를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 시청에서 지금 뭐든지 우리도 좀 여기도 장사하시고 뭐 가게하고 다 하시잖아요. 법을 어기면은 와서 제재를 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이 거기 공장도 대기오염에 어떤 처음에 허가할 때 다 일정 기준으로 허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키지 않으면은 가서 또 그거를 제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시행 명령을 내리고 정말 그게 안 되면 또 영업정지 내리고 하면은 거기가 지금까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무방비로 방치해 놓고서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만든다. 이게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그 석탄 발전소는 결국은 거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그 몇 개 업체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만드는 GSEN이라는 대기업 그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더 키우는 거고 그게 우리 16만 시민은 거기가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죠. 뭐 건강권 침해되지, 재산권 또 침해되지, 환경 또 침해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분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는 뭐 작년에는 열심히 또 1인 시위도 아침마다 또 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그 심들이. 또 이렇게 뭐 혹시 네. 목소리가 네, 저도 이렇게 하루 종일 오늘 뭐 그 척사대회도 있고 이렇게 막 운동하다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가라앉았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않으시는 그 석탄 발전소 전제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없어요. 아니 근데 들은 이야기는 그 석탄 발전소를 하도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니까 네. 그거를 다른 걸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무슨 어떤 연설하실 때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석탄 발전소로 들어오는데 지금이 와서 다른 걸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냐고. 예, 그게 물론 이제 지금 원하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그 추진은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 처음에 그 산업단지에 LNG로다가 처음에 설계를 다 해서 계획을 했어요. 이제 거기에 그 기준에 맞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든 간에 석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연료가. 그 연료는 그 산업단지에 열량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정에 보일러를 떼가지고 열량 공급하듯이 그 산업단지에 대한 열량을 여론이거든요. 열량을 공급한 여론. 그걸 LNG로 하면은 이제 청정하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그래서 처음에 LNG로다가 그 계획을 해가지고서는 그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과정에서 석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환경부에다가 그 석탄으로 했을 때 이제 그 허가를 냈을 때 환경부에서 또 이게 1차적으로 부결이 됐어요.
근데 그런 부결, 이 내륙군지에는 맞지 않는 석탄 발전소는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몇 단계 1년 거치면서 다시 석탄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게 허가가 내려왔어요. 그 지금도 그 석탄에 대한 그 대안은 LNG나 거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산업단지는 그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만 공급하는 열만 공급하면 돼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하니까 기업들이 그걸 만드는 그 에너지 시설을 만드는 기업이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 정도를 만들려는 걸 하면은 수익이 안 나.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한 7배가 더 큰 지금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전기를 지금 거의 170메가와트 그 발전소거든요. 나머지 한 90% 정도의 전기는 그 한전에다가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럼 한전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어떻든 간에 그 단가가 싼 석탄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제 우리 시민은 그거에 대한 피해가 크니까 LNG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들도 있어요. 그런 거로 바꿔서 이제 여론을 공급하면 되는데, 지금 그 새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거는 그 시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있거든요. 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금 서장훈 시장은 그거를 처음부터 추진해 왔고, 그렇게 근데 그분이 그 작년 구속된 그 상황에서 지금 그때 그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당위성은 다들 느끼고 있어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석탄이 이건 좋지 않다는 걸 다 느끼고 있는데 뭐 추진하는 뭐 시장님이 추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뭐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세요. 석탄에 대해서. 가령 1,000억을 벌어서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 1,000억을 벌면 그 1,000억 중에 포천시로 떨어지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건지. 뭐 그거에 대한 시의 주권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발전소가 되면은 발전소 지원법이라고 있어요. 반경 이제 그 5km 내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지원하는 법률. 그래서 뭐 창수명 같은 경우는 뭐 3억, 뭐 5억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거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거 갖고서는 우리가 그 수백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죠?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10년, 20년 지나면은 떠나게 되고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악화되고 식물도 다 이렇게 벗어내면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는데 그 지원에 의해서 그 얼마 정도 지원을 한다. 그거는 뭐 시에서 그걸 갖고서는 이제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옆에다가 뭐 좀 병원 시설 만들어 놓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병부터 주지 말고 차라리 좋은 걸 하면 되는데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그게 지금 포천에 일어나는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당장 화폐 이익이나 이런 거에 현혹이 돼서 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냉정해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그 시민의 힘으로 아닌 건 아닌 거고 정말 포천에서 내가 나고 자라고 사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자세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 마련을 해야 될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전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안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석탄이 아니라 LNG화 된다면 좀 시민들한테도 그 도시가스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민들을 통해서 또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김영우 의원이나 소시장 같은 경우는 전혀 그 LNG나 다른 걸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예.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지금 이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제가 그게 또 작년 개인적인 어떤 뭐 능력이나 그걸로 가능한 건지 당장 중지시킬 수 있는 건지 예. 그게 궁금해요. 저는 뭐 작년 1년 석탄 발전소를 즉각 취소하라고 해서 그 매일 아침마다 또 시위를 했어요. 1인 시위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조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지금까지 온 단계 아직도 지금 그 석탄 발전소는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시에서는
많이 진행됐는데 다시 와서 거꾸로 원점부터 돌아가는 건 무리다 얘기하지만 발전소 부지를 보면 지금 터도 매입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터도 아직도 위탁으로다가 GSENR에서 토지 매입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발전소에 그 6월 이제 거기에 고시된 거 보면은 올 6월에 2010년 6월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씩 착공을 하겠다. 이제 지금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국회에 되면은 반드시 저는 그 석탄화수를 막을 거고 거기에 대한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 허가 단계, 환경부에서 내렸던 그 허가 이런 모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검토해가지고선 원점부터 다시 또 시민들하고 또 공청회도 다시 열어서 정말 시민들이 찾아가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석탄이 아닌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더 포천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체 에너지보다 분명히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 30년의 화력발전소나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느끼고 가장 제일 빨리 와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0년의 화력발전소 그쪽으로 이제 일단은 땅값은 크게 아직 변동은 없는데 손님들이 그쪽으로 하시는 화력발전소 때문에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 거기 지금 집이 한 2년, 3년 단독주택이 굉장히 싸게 뭐 1억 5천, 1억 미만에 나와도 땅 300평에 1억 5천, 1억 미만짜리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거든요. 여기 포천하고 아주 수도권에 가까운 편이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거의 안 팔리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석탄 발전소가 화력발전소도 저는 그게 이제 쉽게 대기업에서 손을 들어온 거잖아요. 어쨌든 소통시에서 근데 가장 문제는 그게 화력발전소가 들어갔을 때 저희 일반적인 시민들은 몰랐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석탄 발전소도 솔직히 손님들은 전혀 모르세요.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지. 근데 그나마 이제 저는 이게 가끔씩 이렇게 뭐 일단 뭐 이런 데 참석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뭐 안 좋은 점이라는 건 알긴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아주 이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은 아니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떤 무슨 저기를 가지고 나서서 홍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청소년 화력발전소가 쉽게 들어왔던 부분도 이게 시민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이제 뭐 언론 매체나 아니면 다른 좀 지각이 있는 시민들이 이거를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제 생각에는 후보님이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해도 혼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저희처럼 학부형이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 그리고 이제 점점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그게 그래서 시민의 이위 모아져야지.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정치 여당 야당을 뽑을 때도 시민의 이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이걸 얼만큼 홍보를 많이 하고 안 좋다는 거를 굉장히 빨리 알리는 사람만이 그래도 일단은 그런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안 좋은 거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나쁘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 길어진 건 원래는 원래 저희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할 때도 나쁜 걸 주면 좋은 걸 그만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화력발전소는 들어왔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걸 받지는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대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진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을 저희 한 6년 정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주택가와 공장이 분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낙후돼 있고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지역은 발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보님께 바라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많이 홍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살기 좋은데
보니까 애국인도 많고 솔직히 애국인이 나쁘다고는 아니지만 저는 일단 적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과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분리되어 있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포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용정 산업단지 아닙니까? 네, 네. 포천의 한 중심부에 네. 산업단지 또 놓고 거기 그곳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나 공원화를 해서 어떤 허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지금 아주 딱 맞는 지역입니다. 네. 포천이 중요한 난개발이에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난개발이 정말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은 네. 축사가 하나 나와요. 조금 걸어가면 논이 하나 나와. 근데 조금 걸어가면은 공장이 하나 나오고 좀 걸어가면 집이 하나 나오고 이런 데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포천이 정말 계획 없이 이렇게 난개발이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우후죽순처럼 태어나서 그게 포천의 미래 발전을 좀 많이 저해시키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약화를 하고 집중을 해서 또 어떤 뭐 산업단지 내에다 유치를 하는 부분을 유치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창수면이 심각합니다. 그쪽에 추동리 그쪽하고 신물리 계류리가 LNG 복합 화력발전소가 이제 되면서 아침 거 이렇게 가면요 그냥 운무가 쫙 깔려 있어서는 그게 결국은 그 먼지가 미세먼지가 그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축사를 하셨던 분들도 떠나고 있어요. 소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랄까 임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안 돼가지고 떠나고 오늘도 제가 그 창수면 주원리 오가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은 아주 뭐 걱정이에요. 그냥 여기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땅 그래서 떠나는 저기 곳이라고 해서 그걸 좀 바꿔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 그렇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그것도 반드시 또 제가 또 희망으로 바꾸고자 이렇게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천에 뭐 부동산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면 재산적인 피해 아닐까요? 그죠? 그래도 들어오는데 석탄은 여기 또 LNG입니다. 그나마 저기 신국면 계류면하고 창수면은 또 여기 포천 신국면 또 신평리에 들어오는 거는 석탄입니다. 여기가 석탄은 미국도 2010년부터 서서히 폐쇄시키고 있고 유럽도 지금 폐쇄시키고 하면 중국도 지금 신구를 갖다가 받고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데에서 또 그것도 바닷가도 아닌 내륙 포천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2021세기에 건립된다는 거는 이건 뭐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요, 제가 또 부연 설명하면 좀 저도 길어지는데, 처음에 이게 집단 에너지 시설입니다. 명확한 저기는. 그 처음에 집단 에너지 시설을 얘기를 해야지 석탄 발전소라고 얘기하면요, 포천시에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대한투데이 윤현선 기자나 다른 분들은 고발당했어요. 석탄 발전소가 아닌데 왜 집단 에너지 시설을 석탄 발전소로 호도하느냐. 근데 그게 2014년입니다. 그게 2015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만드는 건 발전소를 만드는 거잖아요. 170메가와트면 큰 규모거든요. 그 규모를 해서 나머지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파는 그 발전소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라고 이제 그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이 없어요. 처음에 했듯이 모르듯이 이게 이 법이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집단 에너지 시설이니까 사람들은 그냥 집단 에너지 시설인가 보구나. 발전소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